토크앤드 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의 김동완 매니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뵈서 네네. 제가 조금 꼬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미국 증시 이제 작년부터 계속 오른다 하셨어요. 정말 오르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오를지 이제 조금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오를까요? 네,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하시고요. 네. 저희는 여전히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지 절대 경기 침체가 올 구간이 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지금 먼저 차트를 하나 보시면요. 그렇게 걱정하거나 우려를 하실 만한 그런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S&P 500이 지난 1년간 27%가 올랐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7%가 올랐고, 연초 대비해서도 벌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아, 이거 이제 정말 고점 아니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이 관점에서 저희는 이 특정 소수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확대돼서 이제는 S&P 500 내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은 나스닥,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저변을 넓혀서 S&P 500까지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형 기술주의 상승이 가장 강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 흐름은 그 이외의 종목들도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확산되는 모습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은 이 어느 정도의 그 시장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기 전에, 어떤 지금 종목들이 올라갔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네. 먼저 이제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먼저 이 좌측에 있는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이게 보시면 이 동일 가중의 S&P 500의 그 종목이고, 그리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S&P 500을 동일 가중으로 나눈 것 대비 이 S&P 500이 시총으로 나눈 것의 이제 비중을 나타내는 것인데, 올라갈수록 이제 이 S&P 500의 시가총액 비중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의 시가총액이 조금 낮더라도 동일 가중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마켓 프라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 시장에 이제 아웃퍼포먼스 또는 언더퍼폼을 하는 종목들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종목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시장에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23년 대비해서 지금 24년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시장이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중국의 먼저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욱더 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증시에 대한 굉장히 지금 저평가를 많이 받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중국 증시의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고,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도 오히려 이제 미 증시에는 순풍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기 침체를 논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지표들을 보다 보면 경기 아직까지 너무 탄탄한 거 아니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기 침체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튼튼한 펀더멘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가장 최근에 나온 이 경기 선행지수 관련된 부분에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 벌써 이제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22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안 좋은 경기 뉴스 안 좋은 아니야?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를 네.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1월 경기 선행지수가 102.7, 즉 이 10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둔화인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이 MOM 기준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두려워하실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이제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경기 침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2년만 하더라도 즉 2년 전부터 컨퍼런스 보드는 사실상 23년 1, 2, 3, 4분기 내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24년도 1, 2분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자아를 했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이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해서는 10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10가지 요소 중에 6가지의 요소가 지난 6개월간의 추이를 보니까 긍정적으로 변화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요소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선행 신용 지수라고 해서 이제 얼마나 자금 조달을 잘할 수 있느냐를 지표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 6개월간 0.07% 이렇게 올랐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당연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도 보였고요. 건축 허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조업 신규 주문 관련된 부문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권 관련된 부문까지 긍정적인 소식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기 침체라고는 이제 말을 못하겠다라고 이제 백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펀더멘털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경기 선행 지수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은 현 시점 확연하게 대세 상승장 아래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미 이미 오늘 오전에 이미 뉴스를 확인하셨을 텐데 애틀랜타 연은에서 이번 1분기 GDP 전망치를 3.2%로 또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미국 국내에 대한 투자가 내수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저희도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고요. 이미 전주에 2.9%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놀랐었고 저희 본부에서는 이제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은행에 대한 부분, 이런 연체율이라든지 예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지금 이 미국의 은행의 연체율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는 게 신용카드 연체율이 너무 늘어나고 있고 상업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서도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차트에서만 보시더라도 지금 닷컴 버블 시절 그리고 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 아직까지도 연체율 부분에서는 이미 이 글로벌 위기에서 너무나 탄탄하게 은행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규제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예대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찌됐든 증시가 커지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예금을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대출을 받아서 계속해서 소비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예금 대비해서 대출 비율이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고점이었던 77% 그리고 이제 99% 이렇게까지 가진 않더라도 충분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행적인 부분, 금융시장 관련된 부분이 이런 펀더멘털이 너무나 튼튼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주식과 채권 무엇을 투자하는 게 정말 올바른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채권 물론 해야 하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고 네. 좋지만 앞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히 위험 자산이 더욱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 있고 룸이 남아 있는 시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저희는 이 주식 시장에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관련해서는 80%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는 20%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부분을 만약에 지키셔서 22년 조금 힘드셨겠지만 23년에 투자를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두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24년 그리고 25년 26년까지도 이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그러니까 즉 위험 자산에 더욱더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글로벌 투자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는 글로벌 업종별로 보았을 때 계속해서 이제 IT 업종 그리고 AI 관련된 업종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IT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확연하게 이 실적 이후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흑자 전환이 잘 돼 있고 펀더멘털적으로 튼튼한 그런 전기차 관련된 전기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 투자도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바이오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총 이런 성장주 관련된 부분에 대한 80%를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배당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본부에서는 어쨌든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채권 비중이 뭐 20%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 비중에 있어서도 뭐 배당주는 한 10%에서 20% 정도만 가져가는 전략으로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장은 요즘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가요? 네, 사실 국내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내용이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는 조금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쳐놓더라도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한결같이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늘 당연히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들을 선호를 하지만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글로벌 시청이 고작 1.5에서 2%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나라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을 10%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이 둘 중에서 어디를 골라야 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디를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시나요? 네,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가 늘 한결같이 말씀드렸던 맞습니다. 종목이 있죠. 바로 SK 하이닉스인데 그만큼 이제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이 HBM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인 모습이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이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에 수요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경쟁력이 너무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MMF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MMF 시장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왔던 이유 자체가 네. 사실은 이제 MMF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말은 무엇이냐?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이 MMF 시장에 묶여 있다. 즉 많은 부분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게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MMF에 대한 자금이 어디로 쏠릴지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MMF 시장에 대한 자금 흐름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라는 측면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위험 자산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MMF가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실 수 있는데요. MMF 이 머니마켓 펀드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단기 금융 채권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단기적이고 우량한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위험 자산이 선호되지 않는 구간에 이 MMF적으로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수익률을 조금씩 얻어가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치 살펴보면은 뭐 2024년 4%, 2025년은 3.4%로 각각 전망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뭐 6월 달에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6월 달이라고 저희도 이제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중국도 이제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6월 달에 진행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글로벌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런
펀더멘털이 너무나 강하고 이 AI 관련돼서는 너무나 이제 사실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미국 주식이 금리 인하와는 별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대선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쵸? 관련해서 어찌됐든 바이든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미 증시가 좋게 남아 있어야지만 자신에게 더 유리한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금리 인하 기간 중에 경기 침체가 있어서 금리를 인하한 게 한 15번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시기에 경제는 좀 어땠습니까? 금리 인하 기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던 게 사실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15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첫 번째로 단행했던 역사적 평균치를 가지고 왔는데 이 초록색을 보시면은 금리 인하를 하기 전 12개월 그리고 하고 난 후 12개월치에 있어서 경기 침체가 없었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같은 기간에 경기 침체가 있었던 구간인데 경기 침체가 있었던 구간에는 12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고작 이제 본전을 찾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 인하가 있기 전 12개월부터 이 금리 인하가 있고 난 12개월까지 경기치가 없었던 부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앞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던 국에 바로 이제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까지 시작을 된다라고 하면은 12개월간 역사적 평균치로는 20%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장 궁금한 게 물론 뭐 지금 미국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AI가 더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잖아요. 그 AI를 이끌어준 대표적인 종목이 엔비디아이기도 하죠. 엔비디아 이미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올라타도 될까라고 좀 의구심을 품고 계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엔비디아를 사실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한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지만 늘 그것을 한판 뒤집기를 하는 그런 항상 모습을 새롭죠. 보이고 있는데 항상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강조를 드리는 게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당연히 이제 GPU를 너무나 완벽하게 잘 만들고 하고는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정말 무서운 것은 이 AI 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계획은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게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드렸던 게 하드웨어와 그와 결합된 소프트웨어까지 이 GPU 시장에서 점령을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MD나 뭐 인텔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추격을 한다라고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이미 형성이 너무나 견고하게 되어 있는 시장에 있어서 가격 결정력을 가장 크게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TSMC 실적이 지난번에 발표가 됐을 때 24년도에 이제 TSMC의 매출이 20에서 25%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에 관련해서 3나노 이하에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뭐 그 정도의 고나노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AI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AI 이꼬르 이제 거의 이제 국력이라라고 이제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력에 대해서 아무리 경기 침체가 오는 방향이다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투자를 놓칠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릴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신고가 경신할 수 있다라고 좋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엔비디아가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 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됩니다.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종목들을 이쯤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 MS도 있고 인텔도 있고 또 애플이 이번에 애플카를 취소를 하긴 했지만 그 이유가 우리는 AI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거야 라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춤했던 애플이 오히려 이 시점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도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애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당연히 시총 1위를 그만큼 오래 유지했던 이유가 있다라는 기업인데
이 엔비디아라든지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하나의 키워드는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게 수직적 통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와 그에 걸맞는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들이 만족을 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AI까지 결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유저들에게 충분히 바로바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도 좋다. 네, 그렇습니다. 매수를 해도 좋다. 네. 그러면 애플과 MS, 인텔 이런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확실히 AI 모멘텀을 더욱더 선호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앞전에 말씀하셨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인텔 이런 기업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은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애플 같은 기업은 항상 이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한 번의 기술을 깜짝 놀라게 발표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기대감을 한번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에 주가의 흐름이 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이라 굉장히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행보에 관련해서는 AI 대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특히나 이제 챗 GPT 같은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에 걸맞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펀더멘털이 강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너무나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투자하기 적합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미국 시장에 대해서 묵직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동관 매니저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